이 공원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 왔다 하면은 이것도 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기본적인 순서는 워밍업,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마지막에 마무리 운동,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원 운동기구에서 그걸 다 굳이 다 하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죠.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처음에는 가벼운 워밍업, 스트레칭,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다 이론이 좀 다른데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기도 하고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도 하고 뭐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도 하고 다 다른데, 저 경우는 공원에서 할 때는 먼저 그래도 스트레칭과 웜업, 몸을 데피는 운동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겸할 수도 있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좀 호흡이 가빠진 상태에서 근력으로 운동을 한다. 이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이 기구 그냥 어깨 풀어주는 스트레칭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 없이 그냥 어깨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줄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과 웜업 기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볍게 어깨 근육 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가벼운 운동이죠. 그리고 크게 부상당할 동작도 없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요. 시계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는 오셔서 처음에 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살짝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 내에 몇 분 정도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풀어주는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산소 운동 기계입니다. 올라가실 때는 위험하니까 핸들을 먼저 잡고 발을 올리셔서 하고요.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은 호흡이 가쁘면서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만이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는 산책하듯이 세워라, 내워라, 뭐 머리알이 싹 트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호흡이 가쁘고 그다음에 몸에 땀이 맺히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숨이 차면서 얘기할 정도, 그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 운동기구는 유산소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부하를 주지를 못합니다. 공원 운동기구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유산소 운동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공중에서 걷는 공중 걷기 또는 하늘 걷기라고 하는 건데, 또 발을 잡고 올라서서 공중에서 그냥 걷는 자세죠. 걷기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칭도 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약자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중걷기나 이런 유산소 운동기구 이것들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걷기 운동이 정말 하늘이 주신 명약이라고 하는데, 걷기도 잘 보면은 걸으면서 걷기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관절이 안 좋거나 과체중이실 때는 걸으면서도 어쨌든 무릎에 조금이라도 약간 툭툭 충격을 주거든요.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은 더 주죠. 자기 하중을 땅에 실어서 달리거나 걸으니까 무릎에 부하를 더 주는데, 그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면 걷기가 나쁜 운동은 아니지만 공중에서 걷는 건 그나마 무릎 충격도 덜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떠 있죠. 그래서 땅에 탁탁 디디면서 주는 무릎에 충격도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산소 운동 겸 스트레칭으로 하면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을 짧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심폐력,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원을 소비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탄수화물 다 소비하고 나서 이제 지방을 찔 때쯤 지방을 태워야 이제 체중 감량이 되니까, 살이 빠지니까. 이게 적어도 5분, 뭐 10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20분 정도 하면 탄수화물 쓰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을 20분, 30분, 40분쯤에 쓰고 하니까 20분, 30분, 40분쯤까지 해야
지방 연소시키고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목적이고 다이어트가 목적이고 심폐지구력 향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20분 이상,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30분, 40분 동안 하고 숨이 차고 땀이 며칠 정도로 해야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시간 동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면 하는 땀도 안 나고요. 힘도 안 들고 손도 안 가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어느 정도 해야 숨도 차고 땀도 맺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하면 효과가 덜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은 한 1, 2분은 또 막 빨리 하다가 그 다음에 또 1, 2분은 천천히 하다가 이런 운동 방식을 인터벌 훈련이라고 해요.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요. 인터벌 운동이라는 게 좀 빨리 거칠게 하다가 좀 천천히 완만하게 하다가 하면서 사이클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이 같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하면 이미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속도에 적응이 돼서 부하를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빨리 하고 또 1, 2분은 천천히 하고 이게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을 탈 때도 마찬가지로 몇 분간은 빨리 걷고 몇 분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인터벌 속도 차이를 줘야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걷기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일정 시간 이상 해야 숨도 차고 땀도 맺히고 지방도 연소돼서 체중 감량이 된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좀 인터벌을 해서 속도 차이를 두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다 했으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근력 운동은 정확한 동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근력 운동을 보여드리면요. 이 근력 운동은 이제 이런 역기 형태를 잡아당기는 건데요. 이 동작 원리대로 제가 아까 상체 운동이냐, 하체냐, 코어냐, 잡아당기면서 하냐, 밀면서 하냐, 동작 방향이 다르다는데 이거는 당연히 상체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서 하는 거죠. 상체 운동을 하면서 잡아당기면서 하는 거죠. 또 위에서 잡아당기면서 어깨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잡아당길 때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고립이라는 겁니다.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근력 운동은 이제 많은 이제 트레이너도 설명하시고 헬스장 가시면 뭐 PT 하실 때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한데요. 대부분 그런 근력 운동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게 이 전신을 쓰지 않고 그 분야의 근육만 집중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고립시킨다는 근육을. 즉 우리가 이 어깨 운동만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만 힘이 들도록 어깨에만 힘을 쓰고 다른 복부나 등이나 그다음에 가슴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힘을 안 쓰도록 최소화하도록 고립시켜서 그 부위만 쓴다는 게 중요한 근력 운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가급적 이거를 나는 어깨로만 잡아당긴다. 예를 들면 이게 어깨 운동이라고 하면 어깨로만 잡아당기고 어깨로 잡을 때 힘을 쓴다. 다른 데 힘을 안 쓰도록 한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어깨만 쓰고 막 팔은 이두근이나 삼두근은 전혀 안 쓰냐? 그럼 가슴 근육은 허리는 안 쓰냐? 전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근육은 어디가 운동을 하면 다 협동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이렇게 잡아다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의지적으로 협동이 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근육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어깨 운동이라고 하면 어깨만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는 덜 쓰게 하고. 이 원리대로 하셔야 근력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잡아당길 때 밀 데가 없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빨리만 막 하거나 또는 그게 탁 잡아당길 때 팍 놓고 하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할 그럴 동작으로 하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력 운동은 그 동작을 배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힘이 들기 때문에 고립해서 그 부위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막 사용하게 됩니다. 딱 전신을 막 씁니다. 그럼 운동은 더 쉽습니다. 그럼 전신을 하면 운동은 쉽지만 그 부위의 근력 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운동이든지 전신을 동원해서 하니까. 가슴으로 10kg를 잡아다니는데 전신으로 10kg를 잡아다닌다는 거죠. 가슴 운동에 어깨 운동에 효과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근력 운동할 때는 부상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근력이 약한데 정확한 동작도 잘 모르고 하다 보면 허리가 말려가지고 척추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막 힘이 안 되니까 이걸 막 잡아다니기 위해서 용트림을 하면서 무너진 자세로 막 들어올리고 막 용을 쓰다 보면 어딘가 무리를 준다는 겁니다. 특히 허리 척추 부분은 중요시해야 하는데요. 척추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자세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척추는 목에서 경추 있는 데와 이 요추, 허리 있는 데 부분은 C자 형태로 아치가 돼가지고 전만 앞으로 이렇게 굽은 형태죠. 이 상태를 유지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거나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구부정정해서 운동을 하면 이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크라는 게 추간판 탈출증 아닙니까? 추간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막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이게 다리도 저리고 하죠. 그러면 다리가 저린데 사실은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척추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척추는 세우는 이런 자세가 근력 운동할 때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에서 또 중요한 거는 세트 수와 휴식 분할 운동 이런 개념입니다. 세트 수라는 것은요,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몇 개든지 막 몇 분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 힘이 들 만큼 기본적으로 10개, 6개나 8개, 12개, 15개 자기 근력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개를 하면 그게 한 세트고요. 30초 내지 1분 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세트, 그 다음에 3세트. 세트를 유지하는 방식을 항상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에 있어서는 항상 매일 그 근력 운동을 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이 성장하는 것은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보면 근력 운동을 한참 하고 나면 이 팔뚝이랄지 가슴에 이렇게 이두근이랄지 잡아다니니까 이두근이랄지 가슴이 막 커지는 단단한 느낌을 갖거든요. 그게 근력이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피가 몰려서 펌핑 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쪽에 피가 몰려서 운동하는 순간에는 펌핑이 됐을 뿐이지 근육이 그 순간에 큰 게 아니에요. 근육이 크는 것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쉴 때 이 근육이 근섬유가 찢어지고 커지고 하면서 쉬면서 단백질이라는 영양 보충을 하면서 붉어지고 단단해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육 성장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쉬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웬만하면 72시간 정도는 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쉬어야 근육이 큰다는 거예요. 그때 72시간 안 되면 48시간, 이틀이라도 쉬고, 그래야지 24시간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매일 그냥 24시간 간격으로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운동을 하고 쉬고 하면 성장을 하니까 성장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쉴 틈이 없으니까. 근육에 무리만 주지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거거든요. 본인의 여건상 나는 매일 공원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시면은 매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은 부위의 운동을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을. 오늘은 이렇게 어깨 운동, 잡아당기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어깨와 팔이 벌써 뻐걱지근하고 근육에 펌핑이 되고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은 쉬고 모레나 급히 하루 이틀 적어도 쉬고 나서 이 동작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운동을 했으면은 이 어깨는 쉬게 하고 내일은 다음날은 이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슴 운동을 하는 부위거든요. 주로 가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로 민다고 해서 팔로 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고 가슴에 힘을 쓰는 겁니다. 내일은 가슴을 미는 운동을, 가슴을 어제 어깨 했으니까 오늘은 가슴을 쉰다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이걸 분할 운동이라는데 돌아가면서 오늘 한 근육은 내일은 쉬고 내일은 다른 근육 운동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매일 운동하기 힘들죠.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또는 이틀에 1번 또는 3일에 1번 한다는 분들은 돌아갈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하고
또 한 2, 3일 경과하겠죠. 그때 와서 또 반복해도 근육이 실릴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횟수가 적은 분들은. 그런데 중간에는 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등산이라는 게 간헐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런 근력 운동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매일 시간이 많은 남아가지고 매일 운동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분할하셔도 돼요. 오늘은 근력 운동만 한다. 이 모든 기계 중에서 근력 운동만 한다. 내일은 유산소 운동만 한다. 걷기나 달리기나. 그래서 하루는 근력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 날은 유산소 운동에서 지방을 태우고 심폐지구력을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공원 기구 사용하실 때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쉬운 것만 하거나 한두 개만 하면은 효과가 없다. 좋지 않은 방법이다. 골고루 해야 된다.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다 그 원리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도록 체중 감량할 수 있도록 되고, 어떤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그것도 부위별로 동작과 방향별로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된다. 그다음에 휴식도 중요하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세가 있으시고 근력이 약한 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성분일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못 걸으면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특히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30대 정점을 지나서 40대 50가 되면 1년에 1%씩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1%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기 쉬운 스트레칭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육에 힘을 쓰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 할 때는 특히 젊은 분이나 한참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갑바라고 하죠. 가슴 근육이 우람하고 막 팔뚝 근육 우람한 것은 보기에는 좋고 매력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슴 근육이나 팔뚝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근육은 정작 엉덩이, 둔근이라고 하죠. 대둔근, 큰 근육이라서 엉덩이 대둔근, 할배근이라고도 광배근이라고도 합니다. 등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앞 근육, 이런 근육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나 허벅지나 등이 옷 입었을 때 보이진 않지만 정작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등 근육이 약하면 근육이 약해서 허리도 굽고 척추도 굽고 목도 굽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지만 컴퓨터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등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안 하다 보면 몸이 자꾸 굽고 좋지 않으니까 연세가 있을수록 여성분일수록 근육이 약할수록 근력 운동에 집중해서 하는데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설명드렸고요. 야외에 공원에 오면은 이 기구들이 그냥 흔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기구들이고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그리고 동작의 원리나 운동의 효과를 잘 이해하고 하시면 우리가 헬스장을 갈래도 헬스장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가고. 근데 요가나 필라테스나 그다음에 헬스장 가시면 좋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면 되는데 집 주변에 그런 게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끊었다가 돈만 벌고 작심삼일이 되거나 가도 좀 부담되거나 먼저 헬스장에 가서 굉장히 많은 기구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좀 부담되고 하시는 분들은 야외 운동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